우리가 보통 보면 이 자아 형성기가 대부분들이 이제 그 20세 미만이거든요. 이게 20세 미만인데 20세 이상을 넘어가면 자아 실현기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20세 이상을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요 중간 텀이라는 게 있어요. 자아 형성기와 자아 실현기의 중간 관계라고 보면 돼요. 즉 자아 실현기 20세 이상 무조건 자아 실현기다라고 해가지고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모로부터 계속 양육되고 있다. 양육 아시죠? 부모님이랑 늘 같이 살아요. 그러면은 자아 실현에 관련되어 있는 거 반, 자아 형성에 관련되어 있는 거 반이 움직여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부모랑 양육이 되게 되면은 자아 형성이 반이고요. 이게 50%예요. 그리고 자아 실현이 반이에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요 자아 형성과 자아 실현의 요 중간 갭에서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어요. 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20세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대부분들이 대학을 갑니다. 물론 대학을 안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대학을 안 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을 통상 진학을 많이 해요. 왜? 우리가 예전서부터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뭔가를 사회 이익을 담당하고 또는 사회에 나가서 그냥 원활하게 살아가도록 기본 기초적인 거를 가려고 그러면 기본 대학을 가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어린 시절 때부터 굉장히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다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죠. 지금 이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기술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자본 쪽으로 이런 이 돈과 연결되어 있는 쪽으로 지금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대학을 나와서 이렇게 되느냐? 지금 대학을 나와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냥 고등학교 나오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이라는 것이 나의 사회 안전장치에 보장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와서 또 무엇인가를 할 것인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아 형성 때는 대학을 가더라도 이 자아 형성 때는 이 대학에서 자기 나름대로 우리가 보통 보면 꿈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꿈. 물론 꿈이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꿈이 있는 아이도 있고 꿈이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냥 꿈이 없는 아이들은 가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해요. 대체적으로 목표라 그러죠. 우리가 이 목표가 없는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그냥 요렇게 해라 아니면 내가 뭐 하나 선택했어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해서 무난하게 대부분들이 그냥 졸업하는 것까지는 다 가요. 졸업까지는. 이 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 꿈이라든가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꿈이라든가 이 목표가 있는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나름대로 자아 형성이 빨리 된 거예요. 자아 형성이 빨리 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나름대로 앞으로 살아가는데 내 기준을 어디다 두고 내가 요러요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내 나름대로 목표와 꿈을 정확하게 정해놓은 이 자아 형성이 되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아 실현을 합니다. 왜? 내가 자아 실현이라는 거면 결국은 내가 가치 있는 일을 무엇인가를 추구해 나가는 거거든. 남자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의미를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해요. 근데 의미라는 거는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환경에 들어갈 때까지는 보류를 해놓고 지금은 양육되고 있으니 부모님께 양육되어 있으니 인간관계 이거 자체가 안정되어 있으면 여기에 의미를 바탕에다 두고 그래서 우린 젊은이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우리가 여자이지만 젊은이들 같은 경우 비록 자아 실현기에서는 뭐를 주로 많이 하냐면 의미는 집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뭐를 해요? 가치 추구를 많이 한다고요. 의미가 안정되어 있을수록 가치 추구도 마찬가지로 그냥 편안하게 자기 나름대로 미래를 향해서 이 꿈을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나 우리가 20대를 두고 보면 20, 30대 독립하기 전까지를 가만히 이러다 보면 여자들 같은 경우도 의미 추구는 안 해요. 의미 추구를 안 하는 이유가 이미 어디에 부모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 가정에 의미가 거기에 딱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거기다 두고 그리고 이 가치를 추구해 나가게 돼요. 이렇게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목표와 꿈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되면은 자, 이 대학이 과연 나에게 꿈과 내 갈 때는 내가 이랬어요. 왜? 갈 때는 자아 형성기와 자아 실현기에 어떤 게 정해져 있지를 잘 모르니까. 물론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을 지나가기 전에 내 목표와 꿈이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갑니까?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고 갑니다. 대학을.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학을 일단 갑니다. 자, 그런데 정해놓고 갔던
그리고 내가 대학을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지 않고 대학을 선택을 해서 갔던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형성이 딱 되게 되면 과연 내가 대학 다니고 있는 것이 여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가치 추구에 맞느냐 안 맞느냐. 자,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은 자아 실현을 해나가 의미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치고 그러면 남자들은 의미에 관련 없이 가치 추구를 해갑니다. 내 미래의 내 목표와 꿈이 이걸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의미는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하고는 틀려요. 그런데 이렇게 가고 있을 때 내 미래의 가치인데 이 가치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할래요? 안 맞으면. 그러면 내 미래가 안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 미래가 안 보이는 그런 이 의미 없는, 진짜 말 그대로 가치 없는 일을 과연 할까? 그러면은 대부분들이 뭐라 합니까? 중도에 포기를 한다든가 또는 자퇴를 한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꿈이 내 지금 대학과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맞지 않고 있다.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꿈이 안 맞아서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내가 여기 진학을 딱 해봤어. 했더니만 너무 힘들어. 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대학생활 자체가 어떤 때는 힘들 수도 있어요. 물론 요 힘든 게 남의 타인의 시선일 수도 있고요. 이 타인에 관련되는 시선이 힘들 수도 있고 왜? 누구는 인류대 가는데 나는 여울에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나를 또 업신여기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내 미래에 관련되는 게 암울해지는 이런 일이 힘들어지는 일이 발생하거든. 또 하나는 나름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일단 성적이 잘 안 나와. 그러면 또 힘들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 친구 관계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니까 이거 힘들어지고 하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힘들어지게 되면 이상하게 원인을 어디다 돌리냐면 그 대학이라는 곳에다 돌려요. 또는 학과에다 돌린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내 목표와 꿈에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자, 그러면 예전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도. 과거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어디든 어느 학과든 뭐든 대학 나오면 일단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대학 나와도 어디다 명함 하나 못 내밀어요. 대학은 누구나 다 나온다는 게 고등학교밖에 안 돼요. 여기는 지금. 옛날에는 고등학교 정도 수준. 60년대 그 다음에 70년대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 나오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60, 70년대에는 사회 나와서 살아가는 데에는 뭐가 필요했냐면 초등학교, 중학교만 나와도 훌륭했어요. 그 다음에 80년대, 90년대 들어가게 되면은 최소한 그래도 고등학교 정도는 나와야 80년대에는. 그런데 90년대를 넘어가면서부터는 대학은 나오면 그래도 밥 먹고 살았어요. 근데 2000년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왜? 이게 뭐냐면 기술과 이게 엄청나게 발달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대학 나와도 밥 못 먹고 살아요. 요즘은 어느 정도까지 돼 있냐? 대학원 나오고 박사를 가지고 있어도 밥 못 먹고 살아요. 공부해가지고는 밥 못 먹고 살아요. 이제 그런 사회가 지금 점점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사하고도 기술 배우러 다닙니다. 다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이들이 중도에 이렇게 자꾸 포기하게 되는 이런 이유가 바로 사회환경과 맞물려 있다고 보면 돼요. 즉 내가 이 목표와 꿈이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거하고 안 맞았을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포기하게 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목표와 꿈이 한결같으면 어떨까요? 한결같으면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목표와 꿈이라는 놈이 수시로 바뀌어요. 이게 수시로 바뀔 수 있잖아요. 이게 변화되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해왔던 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이 변화되겠냐는 거예요. 바로 자아 형성기와 자아 실현기의 두 개가 같이 있을 때는 자아 형성에 따라 가지고 이 목표와 꿈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들이 보게 되면은 부모님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해요. 믿는 구석에 있는 애들이 욕을 잘 바꿔요. 그런데 밖에 나가가지고 진짜 나 혼자 살아. 남자애들이든 여자애들이든 나 혼자 살아. 진짜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알바하고 뭐 벌고 그래야 돼. 그런 사람들은 요게 하나 형성되면은 외통수길로 갑니다. 대체적으로. 그거 하나를 향해서만 가요. 그런데
부모님이 용돈도 주고 등록금도 내주고 뭐도 하고 알바 뭐 가끔 내 용돈 필요해가지고 알바하는 정도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는 아이들은 특이하게도 목표와 꿈이 물론 확연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몇 년 후에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환경에 따라서 엄청나게 사회 환경에 따라서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중도에 포기하고 자퇴하고 이러는 게 과연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건 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게 부모님들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자퇴하겠다 중도에 포기하겠다 엄마 나 이제 이거 그만 다니고 나 새로운 걸 좀 뭔가 좀 찾아야 되겠어 라고 할 때 과연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동안 들어간 돈이 얼만데 그동안 들어간 노력이 얼만데 그거 다 경험이에요. 이 아이들의 가장 소중한 경험인데 경험치고는 대가가 커요. 시간, 비용, 노력 이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경험이에요. 경험에다 투자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에 이제 뭐를 했냐면 같이 고민해야 돼. 중도를 포기할 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냐 네가 포기할 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왜 지금 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나든가 학교가 무엇이 문제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게 무엇인지 아니면 내 목표와 꿈하고 뭐가 안 맞고 있는지를 같이 의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의논. 그리고 뭐냐면 그 아이가 생각한 걸 한번 현실에다 놓고 한번 보라니까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들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대학 나오면 밥 먹고 사는 기준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 기준은 대학 나오면 어디 가서 졸업장조차도 못 내밀어. 졸업장 나 말고도 수백만 명이 같이 내. 자 이런 형태가 벌어져 있어요. 지금요.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 부모님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 아이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의 기준을 바라보고서 같이 의논해서 그러면 목표와 꿈이 필요하다? 같이 찾아보고 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힘들어한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같이 의논을 해보고 하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이 아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올바르게. 그런 건 뭐냐면 이 아이가 이거를 중도에 포기한다 할 때 이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포기할 땐 하더라도 왜 포기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 지금 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아이 생각이 틀리지 않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거를 우리가 부모로서 기성세대로서 왜냐하면 아이를 어쨌든 사회에 나와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부모님이잖아요. 그 아이가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나한테 뭐 30%를 상납하겠지라는 생각하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올바르게 독립을 해서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그 아이 생각을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인정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엄마 기준이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올 때 기준은 맞아요. 그러나 이 아이들 기준에는 안 맞아요. 지금 현재. 지금 달라져 있는 환경, 여건들이 굉장히 우리하고는 안 맞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